중앙에 재미있는 사설이 화제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같은 자를 차기 대선에서는 뽑지 말자는 것인데 전문 그대로 보고 드립니다. 취임 후 2년 가까이 거의 땡전 뉴스에 가까울 정도로 현 정부를 낯뜨겁게 편들던 보수신문도 이제와 대통령 공격에 열을 낸다. 어이없다. 대통령을 난 잘하고 있어란 착각, 오만에 빠지게 만든 책임 따윈 안중에 없는 듯하다. 그건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노부영 정당이란 말이 딱 맞다. 70대 이상 노인, 부자 동네, 영남에서만 힘을 쓴다. 이젠 60대도 외면한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122석 중 건진 건 고작 16%. 보수 결집론은 그저 TK, PK 이야기다. 의미도 실체도 없다. 이 정도면 집권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 보인다. 사실 선거 전부터 야당 단독 과반 저지가 목표인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대로라면 4년 후 총선 4연패는 피하기 힘들다. 그나마 하나 건진 건 있다.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선 안 되겠구나란 각성을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했다. 그 각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지만 말이다. 네, 웃기는군요. 지들이 주도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패급이니까 비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관련해 윤석열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만들었는지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모든 면에서 역대급으로 나쁩니다. 우리나라 경제지들의 기자들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나쁘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때때로 쓰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안 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로 대중국 무역이 주저앉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국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30년 만에. 근데 이건 탈중국 정책 때문이란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탈중국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그 상관관계가 명확한데도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항상 중국의 산업 구조가 어쩌고저쩌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경제지에 인터뷰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만 빼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경제지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한다. 왜 그럴까? 2000년대 이전에는 경제는 보수 이런 관념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보수가 만드는 허상이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지들과 보수 정부가 마치 한 지붕 한 가족처럼 구는 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 이후로 2000년대 이후 경제 위기는 항상 보수 정부 하에서 옵니다. 경제 성적표 보수 정부에서 항상 더 나빴어요. 그중에 최악 중에 최악이 윤석열 정부예요. 근데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 여기서 뭐 모든 분석이 다 옳겠습니까? 멀리서 보는데 멀리서 봐서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겠죠. 이런 정도는 우리 경제지도 할 수 있는데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지들의 기사와 현실을 묶어서 시리즈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경제지에 대해. 네, 공감합니다. 특히 경제도 폭망시켰지만 민주주의까지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통신 기록을 검찰이 털었죠. 영수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들은 반드시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한국 사법부가 유력한 야당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윤석열을 6개월 안에 무너뜨린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나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